중국의 인구수가 14억 2,56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은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인재들을 배출해내며 인해 전술의 위대함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아시아인으로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에서까지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해내며 중국은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NBA의 만리장성 야오밍, 허드렛 신 황색 타난 류시안, 수영의 황제 순양 등 아시아인으로서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해내며 금빛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싱에서도 아시아인의 한계를 넘어선 중국인 복서가 등장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유전적으로 떨어지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고 무거운 거구들이 싸우는 무대인 헤비급에서만큼은 빛을 본 선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구의 서양인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탈아시안 복서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복서의 이름은 장지레이. 장지레이는 중국 국적의 복서로 길고 긴 복싱 역사에서 단 한 명도 오르지 못했던 헤비급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는 복서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헤비급 정상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인 복서 장지레이에 관한 영상입니다. 장지레이는 1983년 5월 중국 허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고 2003년 20살이 되던 해에 중국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세계선수권 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장지레이의 첫 국제무대 성적은 1라운드 조기 탈락으로 패배의 순잔을 들이키게 되었습니다. 지레이는 아시아인으로서 매우 드문, 거대하고 강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 198cm, 리치 198cm의 서양인 중에서도 거구 중 거구에 속하는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거구의 몸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과 파워, 테크닉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사우스포 스탠스의 이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슈퍼 헤비급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지레이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눈에 띄게 기량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 시카고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며 동메달을 따내며 2008 베이징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고 자국인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무대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레이는 2008 베이징 올림픽 무대에서는 결승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고 결승전 무대에서 이탈리아의 복싱 레전드 로베르토 카마렐레에게 패하게 되면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은 장지레이는 2009 밀라노 세계선수권 대회 동메달, 2009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2010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며 슈퍼 헤비급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12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였지만 영국의 앤서니 조슈아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예선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지레이는 2012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프로 무대로의 전향을 결심하게 되었고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대회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거두며 그 우승을 끝으로 30살의 늦은 나이에 프로 무대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30살의 늦은 나이에 프로 무대로 전향한 장지레이에게 큰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육체적 전성기의 끝물인 나이에 인종의 한계에 대한 선입견까지 있었기 때문에 타고난 피지컬을 가진 서양인들이 주름잡고 있었던 헤비급 무대에서 동양인 복서가 선전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레이는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주 블룸필드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레이가 미국 땅을 건너온 건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무모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지레이를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런 지원도 없었습니다. 지레이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미국에서의 성공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국에 두고 홀로 미국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지레이는 스스로 생활비와 훈련비를 조달해야 했고 매달 돈을 아껴 쓰며 $50의 체육관비와 집세, 교통비 등의 생활비 $200를 맞춰서 빠듯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레이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직 복싱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고 프로 무대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며 늦은 나이에
재능을 피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프로 데뷔 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1연승을 거두고 있었을 때 그의 나이는 3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육체적 쇠퇴기가 오기 시작한 나이가 되었고 많은 복서들이 은퇴의 기로에 서게 되는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레이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미국 올림픽 대표팀 출신의 패물 복서 데빈 바르가스와의 대결 오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레이는 이 경기에서 강력한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데빈 바르가스를 쓰러뜨리며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대결은 라이트급 챔피언 데빈 헤이니 대 유리오르키스 감보아의 대결에 언더카드에서 치러진 경기였고 헤비급 최고의 기대주였던 필립 흐르고비치와 라이델 부커의 경기도 나란히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필립 흐르고비치는 5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복싱 팬들이 같은 날 치러졌던 28살의 특급 기대주 필립 흐르고비치와 37살의 늙은 기대주 장 지레이의 경기를 비교하며 두 선수의 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레이는 다음 경기에서 제리 포레스트와의 무승부, 그 이후 2연승을 거두며 미국 무대에서 인지도를 쌓아 올리게 되었고 필립 흐르고비치도 라이델 부커와의 경기 이후 2연승을 거두며 헤비급 상위 랭킹에 입성하게 된 이후 2022년 8월 장 지레이 대 필립 흐르고비치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당시 필립 흐르고비치의 전적은 14승 무패 12KO, 그리고 장 지레이의 전적은 24승 1무 무패 19KO. 차세대 챔프감으로 떠오르는 30살의 상위 랭커 필립 흐르고비치와 늦가기 기대주가 된 39살 장 지레이의 대결은 IBF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이라는 중요한 타이틀이 걸린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장 지레이는 1라운드 라이트 훅으로 흐르고비치를 다운시키며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레이는 사우스포 특유의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주무기였고 좋은 타이밍에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으며 경기를 리드해 나갔습니다. 지레이는 앞손 라이트 훅과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교묘하게 섞어 넣으며 많은 임팩트 있는 펀치들을 꽂아 넣었고 필립 흐르고비치는 묵직한 연타 공격으로 지레이의 맹공에 격렬히 반격했지만 경기는 지레이의 우세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필립 흐르고비치의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지레이는 분노했고 관중들과 이 경기를 시청한 많은 복싱 팬들이 오심을 주장했습니다. 지레이는 늦은 나이에 잡은 기회를 오심으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레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레이는 2023년 4월 15일 WBO 헤비급 잠정 챔피언 조 조이스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조 조이스는 2016 리우 올림픽 슈퍼 헤비급 은메달리스트였고 프로 무대에서 15승 무패 14KO의 전적을 가진 초특급 강타자였습니다. 헤비급 최고의 유망주 다니엘 디부아를 잽으로 아나골절을 만들어내며 KO승을 거두었고 전 헤비급 세계 챔피언 조셉 파커를 상대로 괴물같은 파워와 내구성을 보여주며 또다시 KO승을 거두었습니다. 타이슨 퓨리, 올렉산드르 우식이라는 헤비급의 양대 산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물로 평가되는 선수였고 헤비급 중에서 탑급에 속하는 강력한 파워와 아무리 강펀치를 맞아도 꿈쩍도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내구성까지 갖춘 괴물 중 괴물로 평가되는 선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조 조이스의 승리를 예상했고 장 지레이는 조 조이스의 1승 제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레이는 사우스포 스탠스의 이점을 이용해 조이스의 주무기인 잽을 봉쇄하면서 특유의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수시로 꽂아 넣으며 괴물 조 조이스의 안면을 망가뜨렸고 헤비급의 괴물 조 조이스를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버리며 6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40살의 장 지레이는 역대급 업셋을 일으키며 헤비급 잠정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많이 늦은 나이에 동양인 최초의 헤비급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 지레이는 현 WBO 헤비급 잠정 챔피언입니다. WBA, IBF, WBO 헤비급 통합 챔피언 올렉산드르 우식의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순번을 기다리며 세계 타이틀 도전을 기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렉산드르 우식은 WBC 챔피언 타이슨 퓨리와의
헤비급 4대 기구 통합 타이틀전 협상이 틀어지게 되면서 WBA 헤비급 월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디부아와의 대결의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우식과 다니엘 디부아의 대결에서 승자가 정해지게 되면 IBF 타이틀 도전자 결정권을 얻게 된 필립 흐르고비치가 다음 순번으로 통합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순번은 바로 WBO 헤비급 잠정 챔피언 장 지레이가 헤비급 통합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형식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헤비급 타이틀전의 순서는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필립 흐르고비치는 장 지레이와의 리매치를 통해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싶어하고 있고, 조 조이스 역시 리매치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장 지레이는 아마 필립 흐르고비치 또는 조 조이스와의 리매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뜻밖의 세계 타이틀전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선적으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 지레이는 40살의 나이에 동양인 최초 헤비급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그 기회를 눈앞에 마주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14억 대륙의 희망이자 동양인 최초 헤비급 세계 챔피언의 꿈을 꾸고 있는 장 지레이의 꿈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